최근에 채널 A가 친윤계 의원 발로 이제 한 전 위원장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.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탈당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이제 보도를 했어요.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는데, 근데 어찌 됐든 이 탈당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신빙성이 있나요? 어떤가요? 제가 보기 극소수 견해입니다. 극소수 아마 이 견해다. 극소수 친윤 의원적인 한두 분이 자꾸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질하면서 탈당을 이렇게 언급하는데, 대다수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한 몸으로 결국은 이제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,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사적인 감정이 없어요. 아, 사적인 감정이 없어요? 예. 어떻게 보느냐면 이제 그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수많은 게 10명의 대선 후보가 있죠. 예를 들어 원희룡, 오세훈, 뭐 홍준표, 안철수 많잖아요. 이분들에게 똑같이 대할 겁니다. 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. 예를 들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이라면 주위에 행성들이 돌잖아요. 그러면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죠. 또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타버리죠. 똑같은 궤도로 돌잖아요.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각 대선 후보들은 관리한다.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비토하는 것도 없고, 특별히 뭐 세자 책봉할 이유도 없고, 그냥 다른 대선 주자처럼 열심히 자력을 하면 홀로서기 해봐라, 이런 마음이에요. 이거 확실합니다. 그건 확실합니까? 네. 일단은 원희룡 비서실장을 안 시킨 걸 보니까 똑같이 나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, 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거의 뭐 이 벗어나지 않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, 하나는 경로죠. 또 하나는 조합 빠르게 가. 세 번째는 뭐 그까이 거.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탈당 얘기도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, 대통령이 실제 입 밖으로 뭐 마음에 안 들면 탈당할 수도 있지, 이런 얘기를 홧김에 얘기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추정컨대는 전언에 따르면. 근데 뭐 그냥 그때 나왔던 분위기는 그까이 거면 나 탈당하면 돼. 여당 뜻대로 안 되면. 그냥 툭 던진 말이 정세 판단이 잘 부족한 한 친윤계 의원이 이제 기자한테 얘기하면서 그게 좀 퍼진 것 같은데, 실제 대통령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탈당하면 손해가 훨씬 크죠. 지지율이 떨어지는데, 크게 떨어지는데 누가 따라갈 것이며, 또 예를 들어 여러 특검법, 만약 탈당하고 더 큰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게 되겠죠. 여당에서 과연 방어를 할까요?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여당 의원들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탈당하면 안 돼요. 그리고 그런 정황도 있잖아요.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22대 초선 의원들과 계속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. 갑자기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. 역대 대통령 중에 권역별로 초선 의원들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난 대통령이 없었어요.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. 22대 때 혹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까 봐 8표의 반란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스킨십 하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. 갑자기 밥을 먹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. 네.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황과 대통령이 그까이 거 탈당해, 이건 배치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홧김에 한 말이다. 그게 확대 해석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확대 해석됐다. 근데 이제 친윤계 의원 발로 나온 건데, 그러면 이제 정세 판단이 안 된 건지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건지 싶긴 하거든요, 사실. 친윤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노림수라고 하면,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당이 쪼개지면서 탈당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우회적 협박으로 해석이 돼요. 그런데 정세 판단을 좀 더 해보면, 저는 뭐 자신 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어요.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, 당원은 아니지만 지지층 여론조사 보면 차기 대선 주자나 당권 주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높게 나오잖아요. 그렇죠.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. 그럼에도 높게 나온다는 거는 대통령보다 위원장이 더 인기가 높다는 거죠. 그러면 그 협박은 안 통할 협박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분이 정세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. 그러니까 협박할 게 아닌데 협박했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문화일보 기명 칼럼에서도 뭐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여권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이 대통령 입에서 자주 탈당 얘기가 언급된다는 사실이다라고 이제 적었어요. 이게 탈당 얘기를 좀 자주 하시는 건 맞나요? 아마 근데 이 기명 칼럼이 누구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요. 하다 말은 이현종 선배 건가요? 네, 맞아요.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방송을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. 아, 네. 어벤져서. 네. 근데 그 아마 자주 한다? 이건 아니에요. 자주는 아까도 아니다. 말했지만 이제 그 대통령이
좀 이게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다가 또 뒤끝이 없이 이게 빨리 좀 풀려버리는 이런 데 성격이거든요. 따라서 이제 뭐 홧김에 아마 이제 한두 번 한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적은 없어요. 탈당 이야기를. 직접 아마 들으신 이게 적은 이분이 없고. 한두 번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. 문화일보에서 이제 그 홍보수석도 가 있잖아요. 이도훈 홍보수석. 그러다 보면 이게 정보를 좀 듣겠죠.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 홍보수석도 자주 대통령과 이게 자주 사적으로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자주 듣겠습니까? 이거야말로 저는 뭐 제가 그분을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적은 없고 아마 이게 한두 번 그런 적이 있는 모양인데 이걸 칼럼으로 쓴 거지 이걸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봐요. 일반화해서 계속 이게 뭐 신빙성 있거나 이게 네.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좀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다. 지금요 대통령 임기가 3개월 남은 게 아니에요. 3년이 남았어요. 3년이 남았는데 탈당을 하면 그럼 이게 호위무사는 누가 합니까? 대통령은 누가 지켜줍니까? 그다음에 여당 국민의힘도 제2야당으로 전락합니다. 대통령이 없으면 집권 여당이 아니고 따라서 이제 그 당이든 대통령이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탈당은 이게 공멸하는 거죠.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 그래서 프리퀀트리는 아니고 이제 프롬 타임 투 타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. 그것도 문제죠. 왜냐하면 부부 20년 넘게 산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가 다 오해를 사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. 저는 모든 말은 기본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걸 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여러 그러니까 핵심 맥락과 벗어져 있는 말들을 가끔 하면 밑에 사람들은 앞서 이제 서정훈 변호사님 말대로 홍보수석도 자주 못 만나는데 오해하게 됩니다. 오해 소지들을 대통령이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국정이 혼란스럽죠. 저희가 지금 여러 정책상의 혼란상도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한때는 잠깐 뭐 홧김에 이런 말 했다가 또 이런 말 했다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. 부부지간에도 말이 헷갈리는데 자주도 못 보는 대통령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혼란해요.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무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. 그게 국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.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은 이제 둘이 뭐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 조용필의 노래 허공에 빗대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가 돌아선 마음을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다. 이렇게 되돌리기 힘든 사이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이게요. 네. 황당한 게 김종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소통한 적이 있을까요?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연락을 소통한 적이 있을까요? 없다 봅니다. 전혀 없다 봅니다. 제가 알아요. 저는 자주 연락합니다. 근데 전혀 없어요. 본인이 아마 그때 선거 때 내가 다 알아야 할 테니까 당신이 연기만 해라. 이래가지고 이게 선대위원장하고 그때 대선 때 왜 완전히 결별했잖아요. 그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접촉한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한 위원장은 제가 문자 보내 답이 없어요. 저도 이게 측근들한테 찔끔찔끔 뭐 비서실장이나 여러 군데 전화를 듣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 마음을 알까요? 양쪽 다 아무도 모르면서 이게 뭐 허공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죠.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래 보면 돼요.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네. 그 상황에 대한 추정이죠. 추정. 네, 상황에 대한 추정이고요. 근데 막 구름이 잔뜩 껴있고 그러면 뭐 날씨가 흐리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. 비가 올 수도 있겠네 알 수 있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이제 화해합시다. 밥을 먹읍시다라고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추정이죠. 근거 없이 추정인데 저도 한동훈 위원장 측근한테 뭐 한 2주 전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럴 상황은 아닌데 만약 진짜 그랬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을 쓴다.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실은 대통령이 이전에 밥 먹자고 할 때는 너 바깥에서 내가 너 이렇게 내쳤는데 이제 내 밑으로 들어와. 내 우산 밑으로 들어와서 내 수하로 있어라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정치적 체급을 줄이는 거예요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밥을 먹자고 만약 한다면 그거는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로 이제 가겠다라는 선전포고 형태의 성격이 될 수도 있다. 물론 저도 추정이에요. 날씨 보고 추정하는 겁니다.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을 것 같다.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분노가 뭐 이렇게 하늘을 찌른다. 아 분노가요? 네. 근데 대통령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럼 둘은 좀 만나야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
아마 이제 이거 만날 거예요. 대통령은요 원래 이제 그 마음에 없는 말을 가식적으로 못하는 분이에요. 근데 그때 기자회견 할 때 한 위원장이 언제든지 연락하고 만나겠다. 이게 대통령의 진심이라 보면 돼요. 언제든지. 자 그다음에 그 한 위원장 측에서도 제가 여러 측근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하고 너무 이게 가까워서 한 몸처럼 이것도 안 좋고, 근데 너무 멀어져 가지고 서로 이게 비토가 돼도 안 된다. 한마디로 이게 불각은 불가원이다. 이랬잖아요. 따라서 이제 그 아마 한 위원장도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면 윤 대통령을 만나야 될 거예요. 정중하게 오찬 제안을 하겠다. 이런 이제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윤 대통령과 척을 지고는 안 되거든요. 아마 전당대회 나가 결심하면 윤 대통령한테 제안하면 윤 대통령이 들어와라 이럴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한 위원장 열심히 한번 해봐. 이 덕담을 해줄 거예요. 한 위원장도 알겠습니다. 이러면서 이게 둘이 관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세자 책봉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안 된다는 비토는 없다니까요. 이렇게 아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은 한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까요? 그럼요. 출마는 이제 이거 하는 쪽으로 제가 옛날에 그 1%씩 출마 쪽으로 1%씩 옮겨왔다 했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50% 넘어선 것 같아요. 50% 넘었다. 예. 전당대회가 뒤로 갈수록 프로테이지 커지겠죠. 따라서 8월 달쯤에 전당대회 하면 그 정도면 이제 성찰 반성의 시간도 끝나가고 이제 뭐 체력도 회복되고 저는 충분히 명분도 되고 아마 나올 걸로 환경이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 연임이 있거든요. 이재명 대표도 8월 달에 연임할 걸로 저는 봅니다. 그렇다면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누가 대항마로 이게 될 거냐. 한동훈밖에 없거든요. 거기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안 놓으면 전당대회 흥행이 안 돼요. 나머지 마이너리그로는 흥행이 안 됩니다. 저는 불가피하게 놓는다 봅니다.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친윤계에서 다른 의원을 좀 내세울 거다.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잖아요, 사실. 뭐 친윤계에서 뭐 이제는 나경원 의원이나 누가 있어요? 지금 없어요. 권성동은 원래부터 이게 어려운 거고요. 나경원 의원도 이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. 본인이 상당히 힘들어요. 한 번은 이게 이준석 바람에 뭐 역선택이 졌죠. 그다음에 한 번은 대통령이 눌란치 버렸잖아요.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. 네. 두 번의 트라우마가 있어요. 이번에 세 번 나오기는 너무 힘들어하고요. 그다음에 본인의 꿈은 서울시장 쪽에 더 가 있는데 과연 지금 대표하는 게 도움은 될까?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에요.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경원은 안 놀 가능성이 더 많다.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매리 봅니다. 저도 뭐 측근들이 전한 전원에 따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원들이 부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. 그리고 점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. 한 일주일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최종 결심을 했나 그건 모르겠어요.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짜장면과 짬뽕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짬짜면을 시키거든요. 네. 그래서 사람 마음은 몰라요. 근데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캠프를 꾸린다. 사람을 모으겠다. 이러면 이제 확실히 출마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. 현재로서는 본인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근데 몸은 좀 더 기운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당대표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90%가 넘거든요. 90%가요? 예.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되게 어렵고 예를 들어서 서정욱 변호사님은 뭐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반윤이에요. 근데 그거를 다시 버리고 다시 친윤으로 간다? 그렇게 하면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자산은 없어집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근데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과의 반윤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? 더구나 본인이 의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이 있지만 본인은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리더십이 안 섭니다. 의원들은 따로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전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대선 주자를 꿈꾸면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인 이해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나오고 한 절에 한 2년 들어갔다 해서 뭐 어차피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이. 저래요? 네,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대선 주자로 유력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절에 있으면 나중에 대선 때 되면 다 불러 찾아냅니다. 사람이 없으니까.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내잖아요. 그래서 불러낼 거니까 그렇게 돼도 된다.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여권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. 검증 안 된 사람이 정치적 내공을 쌓지 않고 나왔다가 얼마나 폐해가 큰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. 윤석열 대통령을 보아서. 그래서 사실 나라나 여권을 위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와서 사실 검증의 시기를 갖는 게 여권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낫다.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
네. 저도 근데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.